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바흐무트의 남쪽 클리치슈카 지점의 197고지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 고지 점령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최소 3km 정도는 후퇴를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런 분석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3km 이상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드리우카라고 하는 그 남쪽의 정착촌도 탈환해 버렸는데 점점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가 아주 쪼달리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러시아가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병영 국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국가가 되고 있고 비리는 판을 치고 어린이를 학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보겠습니다. 전과는 병력 살상이 조금 적네요. 46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3대 격파, 장갑차 5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22문 격파, 그리고 카모프-52 공격 헬기를 도네츠크 전선에서 맨페즈, 그러니까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한 대 격추했다라는 전과 발표가 있고, 무인 항공기 1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네요.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4개 방면에서 20회의 교전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공세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이 공세 이름을 좀 바꿨는데, 우크라이나는 3개 방면에서 공세 중이다 라고 했는데, 3개 방면은 바흐무트 축선, 베르단스크 축선, 멜리토폴 축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뭐 클리치슈카 또는 벨리카 노보실카 이렇게가 아니고 최종 타겟 베르단스크, 멜리토폴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설정해서 그 축선이다, 그쪽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다 라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스트라이커 차량용 장갑차죠. 이거 32대 등 총 4억 달러의 군사 지원 발표를 했는데,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32대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기로 한 또는 증정한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총 199대, 그래서 200대 육박하게 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되겠다라는 거죠. 꽤 많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교육,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제 미군 예비역 장성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우크라이나가 군단급, 사단급 부대가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사단급 부대, 큰 부대를 가지고 충격력을 주는 이런 전술을 과감하게 못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뭐 한 6개월 또는 3개월 독일이나 영국이나 폴란드나 이런 데 가서 교육받았다고 해서 이 병사들은 자신들의 전술을 이 서방식으로 할 수 있겠으나, 지휘관들, 특히 영관급, 중령 이상의 영관급이나 아니면 장성급, 장군급들은 수십 년을 자기네들은 소련식 군사 체제를 갈고 닦아왔는데, 이거 뭐 3개월, 6개월 교육받는다고 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고정관념처럼 해왔던 그런 지휘 패턴을 바꾸기는 사실은 힘들겠죠. 지휘관들이 아마 병사들보다 지휘관들이 더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 당시에 의사결정 마비 상태, 패닉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산트페테르부르크로 그때 도망갔었죠. 도망가서 다른 행사를 하고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왕좌왕 상태였다. 만약에 바그너 그룹이, 이 기사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입구에서 스탑하지 않고 계속 직진해서 모스크바로 들어갔으면 바그너 그룹에 합류할 고위 인사들이 아주 많았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푸틴은 당시에 군부 고위층 중에서 누가 바그너에게 줄을 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그너가 너무 빨리 드롭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아쉽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회죠. 여기서 의무 병역 연령을 30세로 상향하는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병력을 늘려요. 21세에서 18세로 다운을 시키고 27세 상한에서 30세로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징집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참 러시아 국민들, 특히 러시아 남성 젊은이들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에 병력 비리가 발생했는데 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엄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교들이, 입대를 한 장교들이 돈을 주고 전선이 아니고 후방에 배치되도록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후방으로 갔다, 이게 지금 들킨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이 마당에 해서 봐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봐주면 안 되죠. 러시아가 도네츠크 외곽의 비전투 지역, 민가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집속탄 포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건데, 병원과 학교 지역에다가 집속탄을 쏘았고, 그로 인해서 민간인 학생이 아주 많이 사상을 당한 이런 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계속 러시아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자폭 수상정이 러시아 초계함을 공격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자폭 수상정이 러시아 초계함을 향해서 쫙 이제 부딪혀가지고 격침시키기 위해서 돌격했는데, 러시아 초계함에서 기관포를 쏘아서 두 척을 다 격침시켰다라는 아쉬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형 정찰 드론 시르코라는 정찰 드론을 월 1000대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이 시르코가 이거예요. 좀 생긴 것도 좀 희한하게 생겼죠. 전익기 형상의 무인기인데, 사람의 한 상반신 정도 돼요. 이게 한 65km를 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한 25km에서 영상을 지휘 통제소로 송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작전 거리는 한 25km 반경,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정찰 드론이니까 포병 화력을 유도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죠. 그래서 25km면 주로 비비탄이나 랩탄 이런 거 안 쓰면 일반적인 자주포라 하더라도 한 25km 거리 내에서 사격을 하니까 포병 화력 유도용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될 그런 이 정찰 드론이고, 이걸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월 1000대씩 생산한다 라고 했는데 큰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합지가 확산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미나 있고, 여기 산악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지금 돌파구 마련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경합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오스킬 강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 크레미나 아래의 숲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치고 나왔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받아서 다시 후퇴했다라는 소식이 여기서 들어와 있고, 이 위에서는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우크라이나는 스타로마이어스케 방면에서 500m 추가 진격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벨리카 노보실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500m 추가 진격? 야, 이것밖에 못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거의 6개월 이상 참호지대를 구축을 하고 방어선을 깔다 보니까, 또 워낙 많은 지뢰를 깔아놓다 보니까 진격이 힘들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 부총리가 군수품 생산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러시아가 유리할 것이라는 러시아 측 희망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러시아 측 주장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어린이까지 동원하는 사실상의 총력전 체제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군사장비 생산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한 달 동안의 생산량이 지난해 전체 발주량을 넘어설 정도로 늘었다는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의 최근 주장은 거짓이며, 현재 러시아는 사실상 총력전 체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26일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유하면서 러시아 내 무기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주장은 환상이라고 만투로프 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가 생산량을 늘렸다는 장비와 탄약 대부분은 러시아 국내 공장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가 전국 각지에서 아동을 동원해
군용 장비를 생산하는 노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페름주와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보고된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들을 겁박해 군용 장비 생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타타르스탄의 백테레보 소재 엘로부가 폴리텍 공장에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15세부터 17세 사이 학생들이 여름 캠프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어 샤히드 136 자폭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 조립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노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여름 캠프 과정이라며 과정에 불참할 경우 학부모에게 최소 17만 루블, 최대 42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고 청소년 노역에 대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최소 150만 루블, 최대 200만 루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역은 러시아 중부 페름주의 각 초등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어린이들에게 여름 캠프를 빌미로 군용 위장망을 짜는 작업을 강요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역시 거부할 경우 학부모에게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나 유해 노동은 UN 아동권리협약 위반인데요. 러시아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동 강제 노역을 통해 인건비를 빼돌리려는 부패한 러시아 관료 집단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군수품 생산 과정에서 이처럼 일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부패가 만연해 있는 러시아. 과연 이런 나라가 장기 전쟁을 벌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완전히 국가 총력전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국가 총력전 체제에 어린이, 아동, 학생을 동원해서 돈을 떼먹는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타타르스탄이라고 하는 러시아 중부 지역의 자치공화국인데 여기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 폴리텍 공장에 여름 캠프 실습하러 와 해서 여기에서 샤히드 136 드론의 부품을 생산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학생들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지금 부품 생산이 아니고 원래 이 학생들이 이 폴리텍 공장에 가서 실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실습한 기존의 자료 사진이고 이번 사진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름 캠프인데 들어와 해서 무기 부품을 생산하는데 안 들어올 경우에 학생의 부모들에게 17만 루블이니까 우리 돈으로 최저 240만 원, 최대 596만 원의 벌금을 매기고 이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거 발설하면 큰일 난다 라는 거 아는 거죠. 발설할 경우에는 2130만 원에서부터 2840만 원의 벌금을 먹여버린다 이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북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 뭐 퇴비 이런 거 안 만들어 오면 돈 벌금 먹이고 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이 타타르스탄에서 이러고 페름주에서 초등학생들, 교사들 불러다가 전차 이런 거 위장망 지금 짜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오면 벌금 매기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동을 여름방학 캠프다 해서 불러다가 이런 짓을 시키고 안 오면 벌금 매기고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병영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여름 캠프 과정에서 실제 총을 분해 조립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죠. 학생들에게. 또 중학교는 또 양반입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유치원생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저학년. 이야, 이런 아이들 데리다가 이렇게 총 사용 방법 또 뭐 여러 가지 이 개인 장구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 보시면 초등학교 여름 캠프 과정에서 전투장비 실제 AK-47 소총 분해 조립하는 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공수군 군복을 입히고 이런 짓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북한 아닙니까? 병영국가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시키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총력전 체제다. 많이 생산한다. 라고 해서 이 생산을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생산할 능력, 인건비 줄 능력이 안 되니까 학생들 동원해서 이렇게 생산시키고 인건비 주지 않고 그리고는 인건비 줬다라고 하고는 in my pocket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 북한이 USA 미군 모형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활 쏘고 총 쏘고 하는 어린이에게
이런 거 시키는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중국 이런 건 북한하고 좀 달라. 우리하고 협력해야 돼. 물론 협력해야 되지만 북한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판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자, 전선 상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바흐무트라는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과 세르게이 쇼이구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요충지라는 분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인데 러시아가 엄청난 병력을 밀어넣고 있음에도 되려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흐무트 일대를 방어하는 러시아군이 클리치시우카 일대의 197고지를 빼앗긴 뒤 병력을 동쪽으로 물리고 있으며 클리치시우카 일대는 물론 안드리우카 일대의 병력도 최전선에서 철수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7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197고지를 빼앗긴 러시아군이 이 지역 사수가 어렵다고 보고 병력을 동쪽으로 빼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의 이번 철수로 인해 바흐무트 남부 전선의 주도권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72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57 차량화 소총여단이 지키고 있는 바흐무트 남부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최정예 제80 전차연대와 제68 전차연대, 제83 근위 공중강습사단 등의 증원군을 투입해 저지선을 폈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집중 운용과 집속탄 포격에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클리치슈카 방면으로 공세를 맡은 제3돌격여단에 무려 5개 드론 중대를 배속시켜 엄청난 양의 드론 공세를 폈는데요. 드론 집중 운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대비 압도적인 상황인식 능력과 공중화력 투사 능력을 발휘했고 지난 주말부터 집속탄까지 공급되면서 러시아군을 화력으로 압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주 클리치슈카 일대의 고지를 빼앗긴 것은 물론 이번 주 초 197고지까지 뺏기면서 고지 아래의 평야지대에 집결한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포격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 범위 안의 러시아군은 나흘 동안 500발이 넘는 155mm 집속탄을 얻어맞아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7고지를 빼앗긴 러시아군은 25일 하루 종일 포격을 얻어맞다가 후방 약 3km 거리에 있는 T0513 도로 동쪽의 오르다비우카 일대로 철수해 방어선을 재편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197고지에서 감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정착촌이어서 러시아군의 누적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 방어선이 급격히 무너지자 러시아는 바흐무트 도심 외곽선에 급히 증원 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은 무너져도 도심지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 측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도심에 배치된 러시아군 사이에서는 이러다 포위 섬멸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주 전까지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도심에 쇼이구 직속의 PMC 부대인 패트리어트 여단과 도네츠크군 제105연대, 루안스크군 제4여단, 제43 차량화 소총여단, 제1143, 1486 차량화 소총연대,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 제31 근위 공수여단 등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었는데요. 남쪽 방어선이 무너진 뒤 러시아는 도심 지역에 추가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증파된 부대는 제102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58 특임대대, 제27 포병연대 등인데요. 이들은 모두 바흐무트 남쪽에 집중 배치되어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우회 기동을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화력에서 크게 열세인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 후방에 루안스크에서 강제 징집한 대규모 의용군들로 예비 전력을 준비하며 바흐무트 방어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탈탈 털리고 있는 바흐무트 러시아군. 앞으로 전투에서 얼마나 더 많은 병력을 잃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흐무트에서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전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7고지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고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자 이제 한 3km 밀려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옆으로 빠지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리우카 정착촌도 포기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고지를 점령했으니까 다 보이죠. 다 보이는 상황에서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타격을 딱딱 지시하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망원경 또는 이 탐지 장비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후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바흐무트 남쪽의 약화 현상을 불러오죠. 자, 이러면 여기 지금 방어 강화해야 되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오히려 바흐무트 도심의 방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아래 위 다 내줘도 바흐무트만 안 돼. 이제 이건 거죠. 왜? 바흐무트를 내주고 나면은 야, 프리고진이 그렇게 애써서 점령한 걸 니들이 내줬어? 이제 이게 되니까 바흐무트는 절대로 안 돼. 남쪽에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남쪽 지역으로 뭔가 증원군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 완전 도심에 58 특임대대라는 부대가 들어왔어요. 아마 시가전 하라고 들어왔겠죠. 특임대대니까 뭐 이름 딱 봐도 특수부대 같은데요. 그리고 102 차량화 소총연대, 또 27 포병연대, 여기에 또 이제 다른장 로켓까지 해서 이렇게 도심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도심 지역 쭉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뭐 병력 많이 깎이고 실제 병력은 지금 이 연대, 여단, 이라는 이 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연대, 여단보다 훨씬 숫자가 적은 병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걸 다 완편됐다고 봤을 때 거의 3개 사단 정도가 바흐무트 도심에 들어와서 작전하고 있어요. 도심은 절대 뺏기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그동안 이 후방 지역에 여기 이 지역에 이 여러 가지 부대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테면 1443 여기 있죠. 1486 이런 부대들이 다 후방 예비부대였어요. 그래서 예비부대 집어넣고 또 여기에서 훈련시켜서 보충병으로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보충병으로 집어넣어줄 러시아 군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후방 지역에 어떻게 돼 있냐? 와, 이겁니다. 지금 아까 이 지역의 후방 지역이에요. 후방 지역에 자, 전부 LPR이라고 돼 있죠. 제206 차량화 소총연대, 208 연대, 202 연대, LPR 뭐냐?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군입니다. 그리고 그 이선에는 또 2736 예비군 소총대대, 2224 대대, 2642 대대, 2643대대, 이 대대급, 대대 4개, 연대 3개, 사단급 이상이죠, 병력이. 그런데 전부 루한스크 군이에요. 이제 이 부대가 전방에 있는 부대가 깨지면 이 부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루한스크 강제 징집해와서 훈련시켜서 이제는 러시아 정규군 부대에 러시아인들을 넣어줄 병력이 없어서 루한스크 군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보충병으로 러시아 정규군 부대에 루한스크 병력을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병력이 없으니까 법을 개정해서 27세 병력을 30세로 내리고 21세 병력을 18세로 내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루한스크 병력을 사단급 이상으로 징집해와서 루한스크 해봐야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징집해와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밀어넣어주는 보충병 용도로 쓸 정도로 러시아 완전 내구력이 지금 다 달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자,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가 제법 큰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